오피스텔이 이제 주택인가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이 오고 있는데 네네. 정말 복잡해요. 복잡한데. 반갑습니다,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저희 네. 오피스텔이 이제 주택인가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이 오고 있는데 네네. 정말 복잡해요. 복잡한데 네.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오피스텔이라는 거는 이제 준주택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오피스텔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주택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우리가 오피스텔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세입자 있죠. 안에 들어와 이제 세입자가 있을 거잖아요. 오피스텔을 이제 우리가 그 전세를 놓던가 아니면은 뭐 네. 오피스를 놓던가 세입자가 뭐 임차인이 들어올 거잖아요. 네. 예. 그 임차인이 그렇죠. 주택으로 임차인 들어오죠. 쓰느냐 아니면은 상가로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 아, 네.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죠? 예,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이 오피스텔을 구입을 하셔서 상가로 쓰고 있는 임차인을 구해서 이 오피스텔을 운영할 것이다 하시면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시고 이걸 상가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주택수에 안 잡혀요. 주택으로 안 잡힌다 이거죠? 예, 주택으로 안 잡혀요. 그런데 우리가 오피스텔 막 월세를 받거나 할 때 지역에 네. 따라서 월세 세입자라든지 전세 세입자는 많은데 네. 오피스 임차는 없는 그런 지역들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 지역들은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시고 네. 뭐 안 내셔도 되기는 하지만 뭐 내시는 부분이 좀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시고 이거는 주택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어떤 점에서 이 주택으로 잡혀서 어떤 부분이 이제 좀 불이익이 있냐면 일단 취득세 있잖아요. 네? 취득세. 해주택. 예,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할 때 내는 세금. 그렇죠. 네, 네. 이게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그리고 청약할 때, 대출할 때 다 주택으로 보는지 안 보는지가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네네. 예. 네네. 취득세를 우리가 오피스텔은 무조건 4.6%예요. 4.6%? 예. 8%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오피스텔 이 오피스텔이 취득될 때는 8%, 뭐 12% 이렇게 중과받는 게 아니고요. 그냥 4.6%라고 보시면 돼요. 아, 전부요? 예. 그런데 근데 내가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데 집을 하나 살려고 한다. 예, 그럴 때는 이 오피스텔이 집에 포함이 돼요. 카운트가 돼요. 그래서 집을 하나 갖고 있는 게 돼서 그 다음에 집을 살 때는 8%로 올라가는 거예요. 혹은 12%로 올라가거나. 그래서 오피스텔 자체는 취득세가 4.6%로 고정이지만 네. 다른 물건을 사실 때 취득세 중과 받느냐 안 받느냐를 생각할 때는 이 오피스텔은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숫자에 세워지는 거예요. 주택으로서. 주택으로서. 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럼 결국 오피스텔도 주택이 되네요. 주택으로 쓰면 주택인 거죠. 네. 그런데 아버님께서 지금 오피스텔을 옛날부터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분양 새로 받으실 거예요? 저는 뭐 오래전에 샀지만은 네. 오래전에 새로 분양 많이들 하는데 예, 예. 그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러면은 그분들이 네. 현재 사면은 2주택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2주택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청약, 대출 이런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취득세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버님께서 지금 옛날에 오피스텔 갖고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걔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의 카운트가 안 돼요. 우리 710 대책 때 이 부분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2020년 710 대책 이전에 오피스텔을 계약한 거에 대해서는 걔는 주택수의 7월 카운트가 10일이에요? 안 돼요. 7월 10일 이전. 예, 7월 10일 이전에 계약 그리고 8월 22일 이전에 등기한 것도 이제 카운트가 안 되고요.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했는데
8월 22일 이후에 등기를 했다 그럼 그것도 빼줘요. 아, 그래요? 예, 많이 복잡하시죠. 그래서 요때 막 사셨던 분들이 많이 문의가 오는데 요거는 710 대책 나오기 전에 내가 모르고 계약했을 경우잖아요. 네. 그런데 등기를 나중에 했을 경우니까 그거는 주택수에 카운트가 안 되고요. 8월 22일 이후에 등기한 거는 7월 10일 이후에 계약을 했다고 하면은 걔는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경우는 이 취득세는 2주택으로 잡히는 게 아닌 거예요. 네, 예, 네. 지금 오피스텔 갖고 계시면은 세입자가 들어와야 있겠네요. 안 들어와요. 아, 공실로 있으세요? 공실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한 번도 그러면 세를 논 적이 없으실까요? 아니죠. 예. 이번에 뭡니까? 아, 코로나19로 인해서 네네네.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아버님께서 이거를 세입자를 주택으로 쓰는 사람을 세입자를 들이셨어요, 예전에요? 그랬죠.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아버님, 네? 그 집은 네. 혹시 주택임대사업자 내셨어요? 안 냈죠. 안 내셨어요? 그러면은 그 네. 집은 지금도 종부세에 합산되고 있어요. 종부세 합산되고 있는 거고요. 양도소득세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 다 주택으로 잡혀요. 세입자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은.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뭐 청약을 받는데 이 오피스텔이 주택이냐 아니냐를 본다 그러면 얘는 주택에는 안 들어가는 거고요. 대출을 받을 때 집이 몇 개 있느냐를 할 때도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안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오피스텔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은 있지만 세입자가 주택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주택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큰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알고 계시고서 질문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요거는 제가 방송 끝나고 전화번호 물어봐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제가 전화 드려가지고. 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네.